일본이 무너질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의 너무 어려운 숙제이지만 한국엔 일상화된 생활입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할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식, 손자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얘기다. 한국에선 너무 개인이나 단체 의견이 활바람을 넘어 가끔 살거나 기까지 일본은 이게 안 되어 망할 수도 있다고 한국에선 유니클로로 유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리텔링 회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배 아파서 나가는 아베 계절이 말하는 걸 보면 참으로 권력 구성을 느끼게 합니다.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쓴소리로 유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이 이번엔 아베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 지유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는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실행할 돈이 일본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현 상황을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으로 규정했다. 야나이 회장은 국제관계만 생각해보면 러시아, 한국, 북한, 중국에 둘러싸여있고 국민국 미국도 대통령이 저 상태인데 너무 맞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지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 구축이 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중국과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안보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잉 동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리밸런스를 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으로 양자택일을 당위당하게 될 것이란 질문엔 신념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니클로는 전체 2234개 매장 중 33%가량인 745개 매장을 중국 본토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중 텍스에 의존하는 확진자 관리 시스템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도쿄만 하더라도 도쿄도청이 있는 텍스 이대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항상 3일이 걸린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에서 정부 일원화를 위해 허시스한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은 기술적으로는 금방 가능한 얘기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보화를 하려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을 내각에서 틀어주면서 이렇게 됐다며 손 닦고 사람만을 중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내각에서 내각 인사국을 설치해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을 겨냥한 얘기다. 그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인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나이 회장은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또 정치도 망가진다며 정치와 경제는 하나인 만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야나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패션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더 이상 번화가의 대형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습관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나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업사이징해 나갈 요소가 없다 보니 다운사이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며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타성대로 했다가는 진짜 무너질 것인가, 사업을 접을 것인가, 다른 기업에 팔릴 것인가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올해의 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체위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일 외교 갈등의 최대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양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스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가 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해도 당분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관계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스가 장관은 6일자 사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란 청구권 협정이 일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를 고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한국 내 일본 징용 관련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1차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정지 등 보다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스가 장관은 수차례 공식 발언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상을 풍겼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뜻을 이루지 못한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자민당의 기본 방침이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개헌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 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스가 장관은 올 4월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책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 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이어 지역 당원 지지도 1위에 올랐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5일 전했다. 47개 자민당 도도부 현 지부 연합회 대표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장관이 가장 많은 14명에게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지지는 4명,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은 2명에게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북한 매체는 6일 남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지났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족의 제안과 의지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민심에 역행하는 배신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남한이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는 것으로 협정 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비하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지소미아에 대해 북핵 및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 비밀 공유를 반영한 군사협정으로서 극히 매국 배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남한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해 7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유로 지소 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통보 시한인 8월 24일을 침묵으로 어물쩍 넘긴 것은 상전의 욕을하면 민족적 존엄도 이익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추악한 매국 배족적 추태라고 비난했다. 지소 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 24일이다.